안녕하십니까. 학생성공처 팀장으로 있는 송석화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기반 학생 맞춤 지원 성과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두 번째로 학생 특성 맞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세 번째로 비교과 프로그램 통합 운영, 그 다음에 비교과 성과 한류 시스템 구축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학생 행동 패턴 예측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학생 관리에 있어 입학 전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입학 후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재학생 충원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차 년도부터는 그 졸업생 데이터의 약 3만 명의 데이터를 입시 정보라든지 학적부터 또 장학금 정보라든지 또 학점 정보, 그다음에 중도 탈락, 취업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 가지 답변량이라든지 선형 분석을 통하여 여러 가지 군집을 뽑아내고, 그런 어떤 개인 맞춤형, 그 군집에 따른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이번 2차 년도에 개발을 하여, 그 다음에 그 개발한 프로그램들을 실제 학생들에게 적용시켜서 운영을 시켜보기도 하고, 그거에 따른 결과들에 따라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거나 또 프로그램에 맞는 컨텐츠를 계속 개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작년에 3차 년도부터는 그 데이터 기반의 어떤 그 플랫폼들을 개발을 하여 이 맞춤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비교과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플랫폼 안에 움직일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을 하였고, 그 이후에 그 셀프 마일리지라든지 어떤 추천이라든지 예측 플랫폼까지도 뒤에 나올 얘기지만 이런 부분들을 더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지금 보이는 화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전체적인 개요에서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그 개발한 내용과, 그다음에 22학년도부터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간단한 추진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한 바와 같이 2019년도에서 움직인 거는 데이터 분석을 위주로 했고요. 2020년도부터는 학생들의 어떤 심리 부분과 또 진로 부분과 학업 적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군집 분류를 나누어서 진행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그런 어떤 군집에 따른 분류뿐만 아니라 또 학생들의 기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어떤 그 알고리즘을 적용시켜서 학생들에 대한 예측도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구축한 것뿐만 아니라 그 2020년도까지 운영됐던 비교과 프로그램들의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좀 성과도 좀 보고, 또 그 성과에 대해서 내년도 차년도에는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와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비교과에 대한 통합 운영을 좀 실시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대학 내에서 퍼펙트 인재 인증제라는 것을 시행을 하여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또한 우리 학과 쪽에는 그 체계화된 학생에 대한 패턴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여 학과의 서비스를 좀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 학생 특성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중도 탈락이라는 부분에 가장 학교들이 민감하게 적용이 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학교에도 어떤 학생들에 대한 심리 부분이라든지 또 그 학생에 대한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진학했을 때에 대한 어떤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대학에서 진행해야 되는 어떤 학업 적응에 대한 부분들, 이 세 가지를 놓고 학생들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분류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리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고, 진로 마인드 부분에 있어서의 클러스터와 학업 적응 부분에 있어서의 클러스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졸업생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특성을 찾기 위해서 약 졸업생들 3만 명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여 학생들에 대한 그 기본적인 자료들을 뽑아서 적용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건 하나의 예시처럼 좀 보여드리려고 나왔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학생들의 특징들의
특징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렇게 클러스터를 구분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공통적인 인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스페셜한 인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고려해서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군집을 분류를 하였습니다. 네, 이런 어떤 군집에 분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같이 어떤 입시 정보나 어떤 학사 정보나 심리 정보나 또 여러 가지 진로 적성 검사나 학습 역량 검사 등을 통해서 군집이 분류되면 그 군집에 맞는 그 특징들을 파악을 해내고 그거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서 학생들에게 그 군집별의 프로그램을 오픈하여 학생들의 어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좀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리 지도라는 어떤 영역을 맞춰서 그 클러스터를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머신러닝 등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군집을 나눈 걸 가지고 우리가 자기 이해 함께 성장이라는 후후후 집단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개인 맞춤형으로 학생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의 클러스터에 맞는 부분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파트는 그러니까 부적용 요인부터 적응되는 요인까지 총 5개의 분집으로 분류가 되어서 학생들에 대한 심리에 대한 한쪽에 우울감이 높은 집단과 또 우울감이 적은 집단과 이런 부분들을 5개의 파트로 나눠서 우리가 5개의 군집을 통하여 심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좀 하였습니다. 그 한 결과 우리가 적응 군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군집 쪽으로 학생들이 이동되는 현상,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동되는 현상이 1차년, 2차년, 3차년도에 계속적으로 효과를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집의 특성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심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좀 더 그 같은 부류의 같은 군집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더 특징들을 알고 학생들을 접근하고 학생들의 심리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업 지도라는 부분인데 학업의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좀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군집을 4가지를 분류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만들고 추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명명을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였습니다. 이건 군집의 특성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학업 쪽에서는 군집이 4가지가 분류가 되게 되었고요. 뭐 소위 말하는 좀 공부를 스스로 잘할 수 있고 어떤 학업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뛰어난 집단이 있는 반면 그 부분이 상당히 떨어지는 반면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4가지 군집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 개발에서 학생들한테 적용한 결과 어떤 노력 부분이라든지 정보 탐색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긍정적인 군집으로 이동되는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진로에 관련된 어떤 진로 마인드의 향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군집 분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심리 지도라든지 학업 부분에 좀 다르게, 그러니까 심리라든지 학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 좋은 부분과 좋은 부분이 명확하게 나눠지는 반면에 진로라는 부분은 어떤 것이 낫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성이 강하다라는 거 혹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어떤 불투명한 부분들을 명확히 해주고자 하는 그런 초점으로 맞춰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진로 군집에 대해서도 4가지 정도의 군집이 되었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에 대한 뭐 독립적인 부분을 선호하는 부분과 뭐 창의적인 부분을 선호하는 부분과 또 대인관계를 또 많이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서로 좋고 나쁘고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특징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군집을 분류하여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NCS 기반에 있는 여러 가지 능력 부분 중에서 학생들이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을 적용시켜 학생들의 능력을 조금 더 개발시킴으로 자기 스스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용을 한번 시켜보았습니다. 그 적용시켜 결과 우리 군집별로 사전, 사후의 어떤 의사소통 부분과 문제 해결 능력과 또 대인관계 능력과 정보 관리라는 능력을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형성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진로 적성 검사를 해봤었을 때 아무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었을 때에 생각되는 어떤 자기의 스스로 생각했던 진로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걸로 그 결과를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올해가 2000년도인데 2000년도에 지금 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결과를 더 분석을 해서 조금 더 명확한 결과가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매진해야 되는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비교과 프로그램 통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각각의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지향점을 놓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시스템 플랫폼을 좀 만들고자 제공하였습니다. 각각의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 역량에 대한 진단 도구를 개발을 하여 핵심 역량에 대한 진단을 좀 실시를 한 후에 그 핵심 역량에 관련된 부분을 약한 부분과 또 강한 부분을 분석을 하고 그 분석대로 각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할 때 그 부분을 토대로 하여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걸 오픈해서 학생들이 수강하여 학생들한테 핵심 역량 부분에 있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였고, 그렇게 운영된 어떤 프로그램들의 결과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통계 분석을 하여 각 부서에 제공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전체적인 대학 차원에서 또 학과 차원에서 또 학생 개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인재상이라고 하면, 물론 인재상이나 핵심 역량들은 그때그때 어느 정도 일정한 어떤 부분에서 좀 변경이 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우리 학생들이 인재상으로서 전인격적 인재와 창조적 인재, 그다음에 자기주도적 인재를 달성을 할 경우에 우리 학교에서는 퍼펙트 인재를 갖는 거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지금 잡고 6가지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우리가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제공을 하였습니다. 매 학기 초에 비교과를 개설을 하고 그거를 시행을 한 다음에 한 약 11월 정도에 이 비교과 프로그램들 운영된 결과들을 제공을 각각 부서에 하게 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차년도에 예산을 잡고 그게 계속 선순환이 되는 구조에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수정하고 하면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들어왔었을 때 그 개인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진단 결과들을 볼 수 있는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뭐 자기의 핵심 역량을 체크했었을 때 어느 수준에 있는지, 또 심리 상태는 어떤지 등등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잘 해놨었을 때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그 시스템에서는 핵심 역량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해서 어떤 챗봇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실시간으로 추천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핵심 역량 CQI 보고서라는 것으로 각 대학 차원에서 학과 차원에서 또 각 부서 차원에서 이런 어떤 역량에 대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후에 대한 결과 보고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고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제공을 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포맷으로 제공을 하게 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를 제공을 함으로써 좀 더 질 좋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참여를 하고 또 학생들이 어떤 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재상이라는 부분들을 뽑아서 퍼펙트 인재라는 어떤 한 지향점을 놓고 여러 가지 그 학생들에 대한 동기부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제공을 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또 뭐 자발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뭐 만족도 또한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교과 성과 한류 시스템에 대한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보고서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 짧게 보여드렸지만 여기서 보시면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네. 다음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비교과 성과 한류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내부적으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 역량별로 학생들의 수준 및 어떤 이탈될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뭐 캠퍼스별,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핵심 역량들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또 학생들에 대해서 캠퍼스별로 역량에 대한 어떤 진단도 볼 수 있고, 또한 학생들에 대한 핵심 역량이 어떤 식으로 또 발전이 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 사전의 결과와 사후의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하는 어떤 하나의 표의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 프로그램 단위로 사전 사후의 결과를 봄으로써 이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고 있던 핵심 역량 부분을 어떻게 효과가 있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그 학생 패턴 예측을 하여 각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입학하여 졸업 때까지 가장 언제 부분에서 있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입학하고 약 한 학기 동안의 문제에서 중도 탈락이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각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그 학과에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약 3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로서는 우리 학생들의 가장 기본 정보, 또 입시 정보, 그 다음에 가장 기초적인 진단 정보들을 바탕으로 분석을 통하여 학생들한테 예측되는 정보, 그러니까 중도 탈락이라든지 어떤 심리적으로 위험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학과 교수님들께 제공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 학기 동안 생활을 한 이후에 학교에 적응되는 부분들을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핵심 역량 결과라든지 또 기초 진단 결과를 수집을 하여 각각의 그 분석 방법을 통하여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할게요. 핵심 역량 및 기초 진단에 대한 결과들을 다 수집하여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통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군집 분류도 했고, 그것도 학생들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특징들을 뽑아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가설을 하나를 세워서 운영이 되었는데, 총 4가지 가설을 세웠는데, 그 내용은 학생의 기본 정보가 중도 탈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그 다음에 종합심리검사 결과가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학점 수가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일어나는 수업 이외의 비효과 활동이 어떤 중도 탈락 영향이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놓고 그 영향 분석을 하여 뽑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뭐 어떤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로 이렇게 교수님들께 제공함으로써 초록색과 노란색, 빨간색을 통하여 학생들의 위험 진단표를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그 특징을 보고 교수님들이 파악을 하여 조금 더 학생들을 면담을 하거나 할 때 사전에 알고 접근을 하여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위험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감지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아직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조금 더 정확성을 보여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 시범적으로 내년부터는 이걸 실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부분은 학생들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군집 정보라든지 또 학생들에 대한 어떤 핵심 역량 진단에 대해서 어떤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그 특징들에 대해서 그 챗봇을 통해서 항상 수시로 제공하고 수시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맺은 말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함으로써 재학생들에게는 항상 그 자기도 몰랐던 어떤 자기만의 특징들을 그 시스템에서 파악하여 제공을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적응하여 또 성장을 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대학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을 함으로써 이 시대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클 것 같고, 학과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신뢰성이 보장되어 있는 학생 정보를 받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접근할 때 학생들에 대한 접근이 훨씬 더 좀 더 분석적이고 좀 더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이 시스템이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데이터들을 더 모으고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들을 수시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이제 하나의 숙제가 될 것이고, 또 한 가지가 교과만으로 학생들이 인재상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비교과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어떤 학생들에게 또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 이수에 따른 장학금을 더 개발을 하여 학생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였고,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비교과 프로그램들의 어떤 강화를 위해서 우리 학교 내에서는 어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그 능력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이 힘쓰고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내년, 내후년 노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